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한기수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조금은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제가 이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정도의 시장의 흐름이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바로 수익이 안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수익을 내려고 단기 매매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안 나죠. 이럴 때일수록 또 시장이 많이 빠지고 또 바닥에 대한 공감대 내지는 약간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 장기 투자라고 하는 중장기 투자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을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장기 투자가라는 전략이라는 부분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만큼 시장은 많이 빠졌고 낙폭과대한 상태에서 좋은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좋은 종목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충분하게 담아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이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래도 지난주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도 0.14% 하락했습니다만 1948포인트, 지난주보다 조금 올랐고요. 코스닥은 0.53% 하락하면서 608.98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양봉이 연출된 그런 상태에서 마감이 돼서 괜찮고요. 기술적 분석 흐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지수의 차트 일봉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좀 형성하고 소폭의 반등은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은 약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저점을 찍고 반등은 연출됐습니다만 하락 추세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불안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자,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제 월봉상의 한국 증시의 흐름입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자, 보시면 이 지수대 1900에서 2000포인트라고는 이 지수대는 강력한 어떤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지금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 그 지지대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하방 경직이 좀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동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후 1900에서 최악으로 1800포인트까지 만약에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건 대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열어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대체적으로 1900에서 1800 사이에서는 바닥을 다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지수가 일단 1900선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직까지 강력한 지지대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한 번 저점 찍고 다시 밀리고 나서 다시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조금만 올라만 주면 시장은 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흐름은 아직은 하락 추세가 살아있긴 합니다만 월봉상의 주가는 이미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장 분명히 주변 여건이라든가 불확실성 변수가 많아서 공포스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상의 흐름은 바닥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온통 악재입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온통 악재는 지지난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공포 심리에서는 분명히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제 일봉상의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가 소폭의 반등은 나타났습니다만 여전히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코스닥 시장도 주봉을 보시게 되면 오르긴 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재반 이평선을 저항선으로 해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편안하거나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주가와 재반 이동 평균선 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는 살아있긴 합니다만 이격도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단기적인 저점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시지 말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하락 추세가 살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바닥 가능성과 기술적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막연한 공포감은 이제는 버리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장 수급 동향들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장 수급 흐름들을 가만히 보시면 핵심적인 부분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오늘 모두가 동반해서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매수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봤을 때는 기관 외국인들이 모두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거래소 시장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보시게 되면 검정색 선이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고 녹색 선이 기관들인데 대체적인 흐름은 기관 외국인들이 모두 관망해요. 최근에 연기금들만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주식을 사면서 지수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과 나머지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여전히 관망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수급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게 지금 수급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거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 빨간색 그리고 기관들이 녹색 선 그리고 개인들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마저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매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관망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크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만큼 코스닥 시장은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무시할 필요 없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종목입니다. 종목군들의 동향이 어떻게 됐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군들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G 섹터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여전히 5G 섹터가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 그 와중에 OLED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하게 살아났었죠.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드리면서 최근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 미래 성장성은 좋지만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기업 가치는 좋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빠졌었던 섹터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5G와 그리고 OLED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여기다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조금 멀리 나가서 전기차 이런 종목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그 섹터들. 지수가 일단 안정이 되고 소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시장 전면을 부상하는 종목이 뭡니까? 바로 5G 섹터가 가장 먼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밀렸고 시장이 안정되니까 바로 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의 주가 흐름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들이 자 인스코비하고 코롱생명과학인데 인스코비라는 종목의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인스코비라는 종목은 최근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탈모 치료제를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과 함께 하루 상한가 치고 나서 바로 주가가 밀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이 얘기 뭡니까? 말씀드렸죠. 주가라는 것은 많이 빠져가지고 일시적인 재료에서 잠깐은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러나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됐을 때는 더 많이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엔 탈모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인스코비를 중시로 과거에도 너무나 많이 그 재료를 가지고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이에요. 재료가 달고 다른 재료입니다. 그리고 특허를 치료했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용화까지는 너무나 많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 종목 말고도 너무나 많은 종목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못 천만의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주가 밀려버리죠. 못 갑니다. 자,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 전반에 걸쳐서도 인스코비도 더 이상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바이오 제약주가 단순하게 많이 빠져가지고 일시적인 재료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가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은 못 가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주가가 잠깐 받는 거 못 가는 것이겠죠. 그럼 이런 종목을 우리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반면에 지금 5G 섹터 중에서 대장주 맥락의 종목에 있는 종목이 뭐였습니까? KMW 같은 종목들이었었죠. 자, KMW 같은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가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주식이에요. 바로 주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KMW라는 종목은 뭐예요? 지금 5G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제 중국 시장이 개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엄청난 강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주가라는 건 말씀드렸죠. 주가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래도 그동안 주가가 올랐어도
여전히 성장성이 여전히 크다 보니까 주가가 또 가는 겁니다. 이게 주기예요. 앞서 제가 오늘 방송 첫머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제는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었죠. 장기 투자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엄청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엄청난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중간에 출렁거리더라도 결국엔 그 회사의 성장 가치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잔파동을 대비를 하게 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결국엔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시세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단기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장주들은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 솔리드라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RFA-CIC의 주가도 상당히 강했었던 모습이죠. 자, 솔리드라는 종목도 지금 대표적인 OLED 관련 후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1차 반등 후에 2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OLED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덜 올랐던 종목이에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고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 이 종목은 중계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생산업체인데 실적이 지금 당장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실적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많이 올랐지는 않고 이제 바닥을 탈출한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이러한 5G 관련주, 솔리드뿐만 아니라 오늘 강세를 기록했던 RFAC라든가 나머지 뭐 삼지전자라든가 우리로 같은 이러한 지금 당장은 실적이 많이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5G 관련주들은 다 실적이 부각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이제 중장기다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런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야 된다는 게 지금 주가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OLED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야스라든가 힘스 같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OLED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그렇게 아직은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스라든가 힘스라든가 AP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뭐 ICD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줄기차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TV 방송 보시면서 제가 야스 말씀드리고 힘스 말씀드리고 ICD 말씀드리고 AP스템 말씀드렸는데 시세 분출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정도 승부를 걸어야 할 위치까지 온 것이다. 자, 이 야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OLED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OLED는요 대형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 중국 업체들의 본격적인 삼성 따라잡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따라잡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OLED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고 특히나 대형 OLED 쪽에서는 이 야스 같은 종목군들이 증착 시스템을 중심으로 세계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바닥 탈출했다는 눌림을 주고 이런 구간들이 우리가 집중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빨리빨리 안 가죠. 안 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 어떻습니까? 답답해합니다. 이거 팔고 또 다른 거 또 가서 수익 내려고 이럽니다. 안 되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장기 투자. 아예 길게 보고 가자. 괜히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해가 수익 낼 생각하지 말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가장 확실한 쪽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자.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최근에 시장이 밀렸을 때도 거의 안 빠졌죠. 그만큼 탄탄한 겁니다. 바로 OLED 관련주들이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좀 보시자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LNF라든가 일진머티리얼스,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가 나타났고 전기차 관련주들도 괜찮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제약주들 오늘도 코롱생명과학 같은 것들 잠깐 볼까요? 자, 코롱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오늘 어제 주가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어떻습니까? 상한가 기록했다가 결국엔 음봉 나오면서 오늘 마감이 됐었죠. 인보사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라는 그런 뭐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갔었습니다만 결국엔 밀려버리죠. 많이 빠져서 작은 재료가 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겨우 1박 2일 랠리로 끝나는 겁니다. 물론 쉬었다가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면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 이미 바이오 제약주는 신뢰가 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을 지금 보시면 안 돼요.
결국 주가라는 것은 미래 성장 가치, 기업의 성장 가치와 실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종목의 흐름에서 우리가 충분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지소미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지소미아 탈퇴에도 불구하고 소폭 약법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괜찮죠? 일단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들은 안보 분야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안보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있습니다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안보보다는요.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미국의 금리 정책. 오늘 저녁에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라든가 미국의 금리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더라도 좀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가 피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현재 증권시장은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또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경기 침체는 우리가 모든 악재가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바로 이러한 경기 부양 대책입니다. 미국 경기는 아직도 괜찮아요. 이런 상태에서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상태고요. 또 미국이 트럼프가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최소한 살려놔야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최소한 시장 자체가 여기서 대세 하락으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미국의 그 금리나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악재가 지지난주까지 모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는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요.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지는데 상방으로 치고 갈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방으로 치고 갈 만한 모멘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있습니다만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결국 시장은 당분간 이러한 박스권의 혼조 내지는 미미한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혼조 장세 속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 뭔가. 일단은 지수가 많이 못 가고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대형주들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중소형주들이 시세를 더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세는 전형적인 종목 장세,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보다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에도 종목 장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점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명인의 해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제가 코스피 월봉 차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월봉 차트라는 게 뭡니까? 월봉 차트라는 게. 그러니까 봉 캔들 하나가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짜리. 그만큼 시각을 길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빠지고 바닥에 대한 공감되는 형성은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치고 가지 못하죠. 또 올라가느라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갑니다. 여기다가 주변 여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시장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바닥에 대한 공감대. 올라가긴 하지만 찔끔찔끔 올라가는 이런 장세.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기간주적인 전개되는 장세에서는 종목들도요. 팡팡 못 갑니다. 지수가 올라가야 종목들도 팡팡팡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못 가면 시장이 불안하니까 종목들도 조심스럽게 가는 겁니다. 이런 장세, 이렇게 바닥권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바닥권에서 해야 되는 투자 전략이 바로 중장기, 장기 투자입니다. 하루 이틀 등락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주가가 바로 이 회사는 정말 회사 가치가 좋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세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야.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바닥이야. 약간의 불안감이 있지만 바닥일 것 같아. 바닥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 회사는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그런 종목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담아놓는 겁니다. 이삭주기, 매집 해가지고 하루 이틀 올라가도 털고 이러면 안 되고요.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서 정말 6개월, 1년 후까지 큰 시세를 보고 대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대박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시는데 자,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유망 업종은 지금도 여전히 5G 쪽이 가장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OLED로 보셔도 됩니다. 이 다음에
물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또 수소차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많은 종목군들을 다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주도주격에 있는 가장 시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 뭔가? 그게 바로 5G와 OLED가 될 겁니다. 이런 종목은 시장 자체가 안 좋아도 종목 자체가 조정폭 자체가 크지가 않다는 게 분명히 아까 그림에서 다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가장 핵심적인 대장주는 5G와 OLED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5G하고 OLED 두 개의 섹터 종목군들만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섹터 종목군들만 포트폴리오에 쌓아놓고 중장기 투자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앞으로 최소한 1년 후에 엄청난 수익이 나 있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5G 관련 중에서는 RFHIC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람이 상당히 괜찮았었죠. 자, RFHIC가 주가람 자체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오늘 10.8% 급등이 나왔습니다. RFHIC의 주가가 이렇게 강한 반등세를 기록한 부분은 뭐냐면 이 RFHIC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5G 폰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가는? 주가는 이제서야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중간 바닥을 이미 다진 거고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고 입에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습니까? 이제 시작이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솔리드 같은 종목들도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들 종목들 말고도 지금 이들 종목들 말고도 지금은 이 5G 관련주들은 삼지전자, 이너와이어러스, 그다음에 뭐 우리로 그리고 서진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그중에서 RFIC라든가 이 솔리드 같은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이 솔리드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오르지 않았죠.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시세 자체가 굉장히 적게 오른 겁니다.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저점을 높여가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가다가 좀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런 거 신경 쓸 만한 단계는 아니겠죠.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실적 호전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통신업체, 통신 3사주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매출을 납품을 다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솔리드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량을 매집해 볼 만한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OLED 관련주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야스, 힘스, 에피스템, ICD 이런 종목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야스 하나만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야스는 증착 필름 분야에서 글로벌적인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봉상의 주가람 자체 이미 분명히 바닥을 다지고 추세적인 전환이 분명히 나온 겁니다. 저항선을 돌파했죠.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선의 지지를 받고 재반등에 나서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잡아놓고 매집을 하고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야스, 힘스, ICD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또 별도로 AP스템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LED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AP스템은 삼성이라든가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된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랬던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바닥권이에요. 대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 상대라서 물량을 좀 받으면서 혼조 장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바닥을 완전히 탈출해 있는 종목이에요. 바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이유를 댈 게 아니라 이제 이 정도 흐름이면 여기서 우리가 물량을 매집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의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제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매집을 고려해보자. 이 점 잊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종목분들 집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시장 중장기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할 것인지 여러분들 고민들 많이 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